이 시간에는 플라톤의 대화편 3과 파이돈 영혼에 대하여 책을 읽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진주 진양호 전망대가 있는 레이크사이드 호텔. 점심을 먹고 이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대기하는 중에 가져온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지금 테라스 카페에서 읽겠습니다. 대화하는 사람 파이도는 전쟁포로로 아테네에 끌려와 노예로 팔리게 되었으나 그 재능을 안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에게 권하여 몸값을 치러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그 후 메가라파의 철학에 가까운 사상을 세웠다. 그 다음에 에케크라테스, 플리우스 사람 피타고라스의 철학자 에케크라테스 파이돈. 대화소에 등장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아폴로도우루스. 아폴로도우루스는 소크라테스를 숭배하여 열심히 따라다닌 격정적인 사람이고요. 심미아스는 테바이 사람이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 플라톤과 같이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케베스, 테바이 사람이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이고 심미아스와 함께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기 위해 도움을 받으며 테바이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크리톤은 삼바에서 같이 일했고요. 그 다음에 크산티페, 소크라테스 아내. BC 399년 재판 후 한 달 지나 사형이 집행되어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이 대화는 소크라테스의 최애 모습을 목격한 젊은 친구 파이돈의 후일 펠로폰테네소스의 반도에 플리우스라는 소도시에 갔을 때 친구의 요청에 따라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아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와 그때의 모습을 전하는 형식으로 되었다. 플리우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에케크라테스, 제가 여기에서 사람을 에케크라테스라고 읽을 때 사람 이렇게 대화식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케크라테스, 또 파이돈, 에케크라테스, 파이돈, 에케크라테스 이렇게 좀 사람 이름을 앞에서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에케크라테스, 오 파이돈,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약을 마시던 날 그날 곁에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일을 누구한테서 들었어? 파이돈,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오 에케크라테스.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최후의 모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몹시 듣고 싶군요. 그분이 독약을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상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지금은 플리우스 사람이고 아테네에 가는 사람이었고 또 아테네로부터 이곳에 오는 나그네도 오랫동안 없어서 소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이돈, 재판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못 들으셨나요? 에케크라테스, 그건 들었어요. 재판에 관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을 당하지 않고 오래 있다가 사형을 받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까닭이 있었나요? 파이돈, 오 에케크라테스, 그건 우연히 그분에 관련된 일이 생긴 것 때문이죠. 다름이 아니라 아테나의 사람들이 델로스 섬에 보내는 배에 꼬리를 마침 그분이 판결을 받기 위해 전날 화환으로 장식하게 된 거예요. 에케크라테스, 무슨 배인데요? 파이돈. 아테나의 사람들이 말하면 그분은 옛날 테세우스가 14명의 소녀와 소녀를 데리고 크레테섬에 갔을 때 또 그들을 구출하고 자신도 살아 돌아올 때 탔던 배랍니다. 그때 아테나의 사람들은 저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해마다 제사 지내는 시절을 델로스에 보내겠다고 아폴로 신전에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 사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이 떠나면 그가 델로스에서 갔다가 다시 5일 동안은 국배부와 사양도 못하게 하여 나라를 괴롭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가 역풍을 만나 항해가 더뎌지면 돌아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 시절 파견은 아폴로의 신관이 때에 꼬리를 장식하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대가 재판 전날 화환으로 장축되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판결을 받고도 오래 감옥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에케크레테스, 오 파이돈, 그때 죽음에 임하는 그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무슨 말씀이나 행동을 하셨나요? 또 그때 그분과 함께 있던 친구는 누구였나요? 꼭 집행위원들이 친구들의 곁에 있지 못하게 하여 돌보는 친구 하나 없이 혼자서 죽어 가시지는 않았는지요? 파이돈,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고 있었지요. 에케크라테스, 바쁜 일이 없으면 그때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파이돈, 지금 뭐 할 일도 없으니 말씀대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저 자신이 말하건 남에게 듣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니까요. 예, 지금 제가 읽으면서 우리 진양호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핸드폰은 전후면 카메라 전환 기능이 없네요. 아마 듣는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파이돈, 저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이상 야릇한 느낌을 감정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 친구의 죽음에 임하여 의뢰 느끼는 비애를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러듯이 에크크레테스, 그분은 말씀이나 몸가짐이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참으로 두려움 없이 고귀한 최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데스로 가는 마당에 신의 가호 없이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곳에 가서도 행복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다면 바로 그분이야말로 행복한 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런 자리에서 의당 느끼는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철학에 관해서 담론했습니다. 많은 철학적 담론을 할 때 의뢰 우리가 느끼곤 했던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철학적 담론으로 제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즐거움 속에서 고통도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리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로는 누구나 이런 이중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웃다가 울다가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의 동료 아폴로 도우로스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도 알죠? 에케크라테스, 알고 말고요. 파이돈, 그 사람은 아주 미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다른 사람도 모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에케크라테스, 오 파이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파이돈, 그곳 나타낸 사람으로는 아폴로 도우로스 외에 크리토 부울로스와 그의 아버지 크리톤, 헤르모게네스, 이피게네스, 아이스키네스, 안티스테네스, 그리고 파이아니아, 그의 크리스푸스, 베네크세노스, 그 밖에 몇 사람이었어요. 플라톤은 그때 병중이었고 기억합니다만, 에케크레테스, 땅곳 사람도 있었나요? 파이돈, 테바이 사람 심미아스와 케베스, 그리고 파이돈네스, 또 메가나에서 온 에우클레이데스와 테르투시온이 있었죠. 에케크레테스, 저 아리스토토스와 클레온보토스도 있었나요? 파이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기나에 있었더군요. 에케크레테스, 그 밖에 또 누가 있었나요? 파이돈, 아마 이상 말한 것이 전부가 아닌가 합니다. 에케크레테스, 자 그럼 그때 무슨 말을 주고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파이돈, 처음부터 모두 말해보기로 하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어느 날 우리는 아침 일찍 판결이 내려진 재판소에 모여 소크라테스한테 가곤 했어요. 감옥은 거기서 가까웠으니까요. 감옥문이 아주 일찍부터 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뢰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곤 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곧 들어가 소크라테스와 함께 온종일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모였습니다. 전 그날 우리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제사때가 델로루스로부터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모이던 장소에 아주 일찍 모이기로 서로 약속했던 거죠. 감옥에 이르니 문을 열어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던 옹리가 그날따라 들여보내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불러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11명의 집행위원이 소크라테스 사실을 풀어주고 또 오늘 형이 집행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얼마 후 그가 돌아와서 우리를 불러보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크라테스는 막 사슬에서 풀린 참이었고 크산티페, 당신도 아시죠? 그분을 가위를 팔에 안고 그분 곁에 앉아있더군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 그녀자가 의뢰에 그래서 울부짖었습니다. 오 소크라테스, 이제 친구분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는 거니 저 분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는 거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눈을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크리톤, 저 사람
사람을 시켜 저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게. 그러자 크리톤의 하인 하나가 그녀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읽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다리를 굽히고 주무르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혈액이란 참 야릇한 것이야. 고통이라고 하면 그 반대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루 관계는 묘하단 말이야.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법도 없었으면서도 그 중 하나는 추구하며 얻어낸 것처럼 대체로 반드시 다른 하나도 얻게 마련이야. 몸뚱이는 두 개인데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단 말이야. 만일 아이소포스가 알았더라면 우화를 하나 지었을 텐데 가령 신이 두루 싸움을 화해시키려다 할 수 없이 되자 두 머리를 한 군데 묶어버렸다는 식 말이야. 그래서 그중 하나가 오면 다른 하나는 뒤따른다고 말했을 것이에요. 지금 경험해보니 쇠사슬에 묶여 발이 아프던 그 고통을 지나는 쾌감이 따르던 것 같군. 그 말을 듣는 카베스가 말했습니다. 오 소크라테스, 그 말씀을 하시니 생각납니다만 여러 사람이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에우에노스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저를 보면 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부분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시를 쓰신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감옥에서 들어와서부터 아이포스의 여러 우화를 시로 옮기고 또 아폴로 신을 참여하는 데를 짓고 계신가 하는가요? 오게 케베스 사실대로 전해주게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나 그의 시와 겨루어볼 생각으로 지은 것은 아니세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여러 어떤 꿈의 뜻에 대한 무관심을 쓸어버릴 수가 있을까 알고 싶었네.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꿈에서 문예 작품을 지어야 한다는 속삭임을 들었네. 그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똑같은 꿈은 늘 똑같은 말로 오 소크라테스 문예에 힘쓰고 작품을 지어라 라고 하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그저 철학을 연구할 것으로 권하고 경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철학이란 내가 일생 동안 탐구해온 것으로서 가장 고상한 최고의 문예가 아닌가. 네, 소크라테스가 꿈에서 문예를 작품을 지어라라고 암송을 들었네요. 그 꿈은 마치 경기장에서 막 뛰고 있는 선수에게 구경꾼들이 뛰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내가 이미 하고 있던 일을 하라고 명령했던 거야. 그러나 나는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분명치가 않았네. 그 꿈에서 하라는 것이 세상에는 흔히 말하는 의미의 문예였는지 모르니까 말이야.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저서 때문에 잠시 더 살고 있고 이 마당에 저 세상에 가기 전에 꿈을 따라 몇 편의 시를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번 제사에 신을 참여하는 참가를 짓고 그 다음에는 참 시인이라면 그저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름지기 이야기를 꾸며야 하는 것인데 새로 꾸밀 만한 것도 없고 해서 이미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이소포스의 우화 몇 개를 취하여 시로 옮겨본 것일세.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지. 자 차베스, 이상한 말을 한 것을 에노스에게 전해주게. 또 내가 암도 전하더라고 말해주게. 그리고 그가 지자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 뒤를 따를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게. 또 내가 오늘 죽게 될 것 같다고도 전해주게. 아테나의 사람들이 죽으라 하고 있으니 말했어요. 신미아스는 말했습니다. 뭐 그런 일까지야 에오노스에게 말할 것이 있겠어요. 자주 이 사람을 대보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꼭 불가피하거나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뒤를 따르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일 텐데요. 아니 에오노스가 철학자가 아니었나? 저는 철학자라고 보는데요. 라고 신미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오노스이든 다른 누구든 철학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침대에 그대로 앉은 채 두 다리를 땅바닥에 내리고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러자 카베스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철학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아니 카베스가 신미아스 자네도 필로라오스의 제자이면서도 그에게서 그의 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단 말인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남이 한 말을 옮길 뿐이야. 그러나 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말란 법도 없지. 사실 지금 저 세상으로 가는 이 마당에 이게 막 떠나려는 나그네 길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썩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 싶군. 지금부터 해질 때까지 죽기 전에 이것밖에 더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소크라테스, 왜 자살이 옳지 않은지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 왜 자살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방금 물어보시기도 하셨지만 필로라오스도 우리와 함께
테바에스에 머물고 있었을 때 확실히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말하더군요. 그러나 아무에게서도 분명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듣도록 할게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있느라면 이해하게 될 날도 있을 테니까. 나는 자네가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네. 즉 다른 여러 가지 언짢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내 죽음만은 내외인지, 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경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고 남의 손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이세. 사실 그래요라고 카베스가 조용히 웃으면서 자기의 고향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좀 이치에 닿지 않는 듯 싶다는 건 나도 알고 있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그러나 아주 이치에 받지 않는 것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하고 비교해서는 이런 것을 몰래 가르치지. 즉 인간이란 죄인이고 감옥문에 열고 도망갈 권리가 없다고. 그것은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나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거다. 하지만 나는 신들이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의 신들은 신들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한다네.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자네의 소유물 중 하나, 가령 소나 당나귀가 죽으라는 자네의 사표시가 있기 전에 마음대로 자살한다면 저는 그 짐승에게 화를 내고, 또 가능하다면 벌을 주지 않겠다가 죽음을 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럴 때 사람이 마땅히 기다려야 하고, 신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듯이 신이 부를 때까지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그렇겠지요 라고 카베스가 말했다. 선생님 말씀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는 그의 소물이라고 방금 하신 말씀은 철학자는 모름지기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쌀이 깊은 사람들이 가장 잘 보살펴주는 듯이 신들의 돌봄을 저버리고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살이 깊은 사람이고 마음대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신들부터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머무르면서 좋은 주인에게 도망치지 않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살이 깊은 사람은 저녁보다 나은 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고 보고 소크라테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세상을 하직할 때 살이 깊은 사람은 슬퍼해야 하고 어리석은 자는 기뻐해야 할 테니까요. 이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는 카베스의 눈곱에 흥미를 느껴야 할 것 같았군요. 그래서 우리 쪽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카베스는 언제나 이치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갖고 짱 믿질 않아. 그래서 정말 그래요. 오 소크라테스라고 시미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베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거기에는 생각됩니다. 도대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가? 자기보다 나은 주인에게 도망칠 생각을 하고 또 쉽사리 떠나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카베스가 지금 말한 것은 바로 선생님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즉 그런 선생님에서 우리를 버리고 쉬는 날을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좋은 주인이라고 선생님께 인정하시는 신들도 쉽게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자네를 말해도 일리가 있군 하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럼 법정에서처럼 변론해보라란 말이군. 그래.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미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한 변론보다 뻔한 변론을 자네들 앞에서 해보기로 하겠어요. 오 시미아스와 카베스, 만일 내가 지혜 있고 선한 사람들에게서 조금 간다는 신임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서 간다는 신임이 없다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 그러나 좋은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바라고 있다네. 그리고 아주 좋은 주인인 신들에게로 간다는 것은 다시 없이 굳게 확신하고 있다네. 그러니 슬퍼할 게 없지. 도리어 죽은 후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바와 같이 선인에게는 악인보다 훨씬 더 좋은 무엇이 있다는 큰 희망을 품고 있다네. 그런데 오스크라테스라는 시미아스가 말했다. 선생님 그런 생각을 혼자서만 가지고서 떠나실 작정입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들 누구나 알아들 좋을 만한 좋은 것이 싶은데요. 누구나 더군다나 선생님이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별로도 될 테니까요. 어디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하세요. 그러나 먼저 크리톤의 말부터 듣기로 하세요.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라고 크리톤이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독약을 건네줄 용리가 아까부터 나한테 말이 없는 것이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불러달래. 말을 많이 하면 열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독약의 작용이 더뎌진다네. 흥분한 사람은 꼭 2배 후 3배까지 마셔야 될 때가 있다고요. 예배를 더 라고 소크라테스에서 말했다. 저희를 하면 될 것 아닌가. 2번 먹어야 하면 2번 먹고 3번 먹어야 하면 3번 먹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라고 크리톤이 말했다. 그러나 하도 말해 달라고 해서 말했을 뿐이야. 염려 말게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자 그럼 내 재판관들이여, 나는
그들에게 참 철학이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질 만한 여유가 있고, 혹은 또 후에는 저 세상에서 최대의 선을 얻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시미아스 카베스 이제부터 설명하기로 해보세요. 참으로 철학에 몸을 바친 사람은 남들의 오해를 살기 쉬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항상 죽음을 추구하고 있고 또 사실 죽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일생 동안 죽기를 원해온 사람이 어찌하여 그때가 왔을 때 항상 추구하고 원했던 것을 마다할 것인가. 시미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을 처지가 아닙니다만 선생님께서 웃게 하신 거죠. 소크라테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생땡이 가는 철학자다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들도 철학자들이 원하는 삶은 사실은 죽음이요, 철학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은 일이야. 그러나 알고 있다고는 라는 말을 빼야 할 거야. 참 철학자들에게 합당한 죽음은 어떤 건지, 또 어찌하여 그가 죽어야 좋은 건지, 또 죽음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이세.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하기로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로 하자고. 그런데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있죠라고 시미아스가 말했다. 그건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닐까.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 홀로 있고 또 육체가 영혼을 떠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 아닌가 무엇이겠나.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합의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에 빛을 던져줄지도 모를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있다네. 도대체 철학자는 먹고 마시는 쾌락에 마음을 써도 좋은가? 그럴 수 없지요. 라고 시미아스가 말했다. 성의 쾌락은 어떤가? 그런 것에 마음을 써도 좋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체의 향락은 어떤가? 가령 값진 옷이나 신발이나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야단스러운 취향을 추구할 것인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시하는 게 나을까? 저는 참 철학자라면 그런 것들을 경시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전적으로 영혼의 마음을 쓰고 육체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즉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에 관해서는 생각을 멀리하고 생각을 영혼에 돌린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학자는 다른 누구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시미아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무 쾌락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을 살 만한 것이 못 되며 육체적인 쾌락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식의 획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한 것인가? 육체가 지식의 탐구에 가담할 때 그것은 방해가 되겠는가?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시간이나 청각이 우리에게 무슨 진실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일세. 시인들도 늘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그것들은 부정확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